아이가 얼마 전에 지인의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죽음에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또 많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위로해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8살쯤으로 기억하는데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한 100원 정도 주고 병아리를 집에 사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병아리 특성이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서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병아리들이 우리 품으로 파고들어서 자다가 저한테 깔려 죽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병아리가 죽은 거를 발견하고 너무 슬퍼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병아리 때문에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면서 네 부모가 죽었냐, 그만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아이처럼 주변 사람의 죽음을 맞기도 하고 또 연인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친한 친구와 인연이 끊기기도 하고 또는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들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상실감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스럽지 못하다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특히나 이런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모습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웃는 사람,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모습,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고 화를 내거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이별, 아픔, 좌절감, 절망감, 이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거나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를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기보다는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그 감정에 공감하거나 이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의 일을 겪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은 우리가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주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실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는 글을 써보고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글을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들이 표현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들을 날리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감정들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스스로의 인식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감정에 좀 젖어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감정에 젖어 있다가 서서히 그 감정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털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감정에 제대로 젖어 있다가 서서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혈관 속에 그 기름 찌꺼기들처럼 뭉쳐 있다가 격에 그 혈관이 터져버려서 뇌졸중 같은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더욱더 꺼내서 보고 그 감정이 어느 정도는 젖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점차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를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좀 재촉하지 말고, 자신에게 닥달하지 말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자기를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면 굉장히 또 행복하게 그 전같이 아픔을 겪지 않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는데, 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대방을 만나도 나의 삶이 그 전과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누군가와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을 겪었다면 그 인간관계의 구멍을 누군가로 바로 채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표현하고 그 감정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내 가까운 사람의 상실감에 대처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큼 하면 할 만큼 했잖아 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상대의 마음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상대가 어느 정도의 감정의 터널을 지나서 그 자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일상 속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까지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반응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삶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힘이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또는 내 주변인에게도 너무 조바심 내고 닥달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이 일어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보고 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나 자신과 더 친해질 수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더 완성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나와 얼마나 친하냐,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나를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충만해지시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